특히 우리 방공포병 사령부에서 운영했던 패트리어트, 천궁, 롱샘 등 다양한 방공 무기들에 대한 운영은 거의 타 어느 국가보다도 탁월한 상황이고, 특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있고, 지금 실제 우리 현역들이 그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 무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운영 및 정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국의 방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시간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군을 선택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산골 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육군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학교 운동장에 헬기로 착륙을 하고 공수 낙하하는 훈련을 보면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막연히 군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있었고, 당시 학교 운동장에 공수 낙하하신 군인 아저씨의 팔뚝을 제가 직접 만지면서 사실 총기도 이렇게 만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군인 아저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올만지시면서 대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저한테 굉장히 좀 잔잔한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멋진 인상이 저한테 자리하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할 시점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 친구로부터 공군기술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의 홍보지가 포함된 당시 전우신문입니다. 전우신문을 제가 친구와 함께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살지 말고 좀 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그냥 이상의 얘기를 전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그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모집하는 평가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모집 요강에 대한 진행이 있었는데, 친구와 함께 가서 시험을 보게 됐고 체력 검사도 받는 과정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공군이 됐었습니다. 육군에 대한 동경심으로 시작된 군에 대한 인상이 공군기술고등학교를 통해서 공군을 선택하게 됐고, 당시 어린 제 입장에서 볼 때 멋진 제복과 강건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대한 동경심이 현실로 벌어지게 된 거죠. 저한테 추천했던 친구는 아쉽게도 불합격이 되고, 제가 이제 공군기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런 배경이 돼서 공군과 첫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공군과 인연을 맺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인관을 하면 공군 하사로 인관하는 과정이 있어서 공군의 기술부사관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술부사관도 중요하지만 군의 다양한 계급 구조가 있었기에 혹시 장교로 모습을 변화시켜서 부대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과 통제를 책임지는 지휘관에 대한 모습의 동경이 새롭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교로 생각하게 됐고, 당시 부대 내에 있었던 공군 이사관학교를 선정해서 장교로의 꿈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이후에 저는 공군에서 운영되는 군수지원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행정직보다는 군대로 말하는 이제 전투형 성향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기회가 되면 공군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 속에 전투 위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육군에서 운영되던 방공포병 부대가 저희 공군으로 전군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어려운 가운데 그 분야에서 타 분야로 이제 전출을 하기 때문에 특기를 바꾸려 해서 굉장히 오해도 있었지만, 제 꿈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급자와 지휘관분을 보호를 드려서 허락을 받고 방공포병에 대한 특기로 바꾸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군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공포병 분야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색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달랐지만,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방공포병 부대에서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특기를 잘못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후회도 정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군 비행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형태, 그리고 상간 격오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물리적인 측면, 임무 환경의 차이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곳이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있어야 되는 곳이라 느끼고, 특히 제가 지휘관을 수행하면서 지휘관의 판단 하나에 모든 부대원 200명, 300명이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제가 수행하는 이 직책에 더욱더 큰 매력을 갖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됐었습니다. 제가 방공포병 분야에서 했던 부분은 방공포병 사령부 말 그대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아마 전군에서 유일하게 미사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영공에 대한
탄도탄이나 항공에 대한 침몰에 대한 예방책을 수행한 것은 저희 부대가 유일했었고 그 분야에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역한 시점에서도 어느 부대도 수행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영공에 대한 대공방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단단한 자부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천국 미사일부터 명중률이 9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볼 때 제가 군 전역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정에 거기 연구 박사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질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대외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방산 능력을 입증시킬 수 있다는 작은 바람과 소망으로 진행됐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죠. 형만한 아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후배들은 형보다 더 큰 중요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잃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군과 국방,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외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갈 수 있고 염려될 수 있지만 제가 지나온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어떤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군은 물론이고 군에 종사하는 많은 현역 관련된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끈끈한 정과 열정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 있게 군의 역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세대를 떠나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6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제 나름대로의 고충이 많이 좀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대부분의 생활을 직업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의 아픔과 갈등이 저한테 많은 느낌을 줬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교들 중에서는 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계급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소령에서 중령 진급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고 특히 가장 가까운 아내와 대화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주고받던 기억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소령에서 중령 진급을 이제 목전했던 시기에 제가 제 역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상급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이 소통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점이 달라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 이런 걸로 제가 더 이상은 내가 군생활을 못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박차고 뛰어나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순간 어떤 욱하는 감정으로 뛰쳐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차에서 1시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차에 그래도 나를 반겨줄 것은 집에 있는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갔었습니다. 갑자기 이 근무 시간에 왜 왔냐는 아내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제가 접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군 생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부당하다고 느낀 그 일, 당신이 진급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정말 짧았지만 강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그 이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저를 오히려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물론 위로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용히 집 밖을 나와서 다시 사무실로 가서 그 선배 장교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 역할을 다시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도 많이 다반사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옳음은 과연 어떻게 증명하고 입증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갈 수도 있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선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노력하냐는 곧 밝혀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과정 경험한 느낌이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행한 이 역할이 자신이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당당히 임할 수 있다면 비록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급자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갈등과 오해의 어떤 상황은 곧 해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지고 지나온 기억이 또 있었고 그 다음 상황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시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장군 진급이라는 군생활 중에 가장 기쁜 상황을 접하고 주변의 부러움을 사면서 첫 여단장 보임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봉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더 함께 할 수 있는 분에 넘치는 결과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의 특성도 그렇지만 모든 조직이 사실 오너 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긴 제한되기 때문에 오너의 생각이 그 조직원들한테 어떻게 전파되고 공감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사실 여단장 시절에 많은 사고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되고 잘 해결되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하들한테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면서 야, 나는 사람이 죽는 즉 사망사고 외에는 난 모든 걸 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도 만들 수 있다. 장비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 관리는 사람 관리는 제 신조로 생활하게 된 것이고 또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내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그 자녀를 이상 없이 잘 생활해서 부모 품으로 돌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번의 연속된 사망사고와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마지막 3번째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제가 군에서 모두 얻었다고 했던 이 장군의 계급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내와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3번의 연속된 사망사고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고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휘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내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미안한데 내가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3개월에 걸친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재 계급을 내려놓고 전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굉장히 좀 놀란 표정이었었고, 그 당시 이제 장군 예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군 계급장도 부착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적이 좀 흘렀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여 분 시간이 있는 후에 아내가 와서 한마디 했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가 소령 중령도 아니고 장군 계급인데 그걸 내가 그만둔다고 할 때 아내는 왜 그러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최소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당신 뜻대로 하라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좀 의외였죠. 순간 저 역시도 정말 전역을 해야 되나? 라는 말을 제 스스로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묘한 상황이 좀 됐었죠. 어쨌든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가 끝나고 다음날 제가 출근해서 참모들을 모두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부대 관리는 여단장 혼자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지휘하는 부대로 가고 싶다. 그리고 참모들한테 상당 부분의 권한임과 이 조직을 지휘해본 사람 입장에서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저는 방관자가 아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 제시자의 역할만 하겠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오히려 제가 통제와 명령을 통해서 지시했던 부대의 모습보다 훨씬 더 단결되고 조직된 모습으로 부대가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더 열정적인 어떤 모습, 헌신적인 부하들의 어떤 활동, 아마 제 군생활의 가장 큰 상처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큰 가르침과 느낌을 줬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 생활에서 그런 아픔을 이제 겪고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저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시간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랬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더 이상 이것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결과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제 곁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갈등과 고민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느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짧지 않았던 40년의 군생활 속에 방공 미사일 즉 첨단 무기를 운영했던 지휘관이었고 그 소속원의 한 사람이었던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공포병을 처음 접했을 때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대 지원 제한성을 느끼면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한순간의 후회는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더해가면서 소수 인원 100명, 200명이 모여있는 격오지에서의 장단점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곳에도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느끼면서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임무 환경을 극복하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이 탁월한 어떤 무기 성능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과정에 있었던 무기를 제가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특히 우리 방공포병 사령부에서 운영했던 패트리어트, 천궁, 롱샘 등 다양한 방공 무기들에 대한 운영은 거의 다 어느 국가보다도 탁월한 상황이고 특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제 우리 현역들이 그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 무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운영 및 정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국의 방어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자국방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물론 최근에 어떤 이슈는 오직 군사력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기반이 된 가운데 군사력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과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공되어진 첨단 무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에 대해서도 비중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지금 정말 젊은 세대들의 뛰어나는 어떤 개인에 주어진 책임에 대한 역할 또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놀랄만한 정도의 어떤 정보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주어진 대공 무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을 우리한테 주어진 첨단 무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전역자이지만 현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좀 책을 출간하게 돼서 다양한 분들이 저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출간한 있다 리더십을 통해서 제가 바람이 있는 독자분들의 어떤 공감 부분은 사실 저는 제 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리더십이 마치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조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별한 능력이 아닌 관점이 다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공감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특히 제가 경험했던 많은 젊은 군인들과 또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의 젊은과 대화를 하는 과정상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마치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정과 인식 속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싶은 것이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이따에서 보내주는 그 의미처럼 이 책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리더만을 위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회로 나온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대학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군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대학생 그리고 젊은이들처럼 앞으로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사항 중에 어떤 젊은 인원이 성격적으로는 좀 내향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자로부터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대화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 개인은 책임감부터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어떤 조직 운영 방식이나 지휘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과정이었었죠.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 인원의 내면에 되어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것이 정말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됐고 결국은 리더는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조직이 추구하자는 방향으로 목표로 진행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느낌은 리더만이 아닌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상에서 과연 리더는 또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는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 자신과 누군가의 리더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접할 때 제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판단과 결과는 많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기분 좋을 때 들었던 불편한 이야기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제가 기분 나쁠 때 들었던 불편한 얘기는 저에게 화와 분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계급이 또 사회에서 직책이 없다고 해도 그 누군가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라는 또 조직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짧게 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향후에는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곧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느낌과 배움의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리더십을 그간의 군 경험과 사회 경험을 통해서 시간의 어떤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책 출간 이후에 저한테 격려와 관심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런 위로와 격려 속에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주변 분들에게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개인으로 또 가정으로 조직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 마음에 혹여 상처와 갈등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곧 여러분의 인내와 지혜로운 어떤 판단과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